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자, 오늘 배울 명령어는요, 서피스 툴에 있는, 리볼브를 이제 배워볼 건데요. 리볼브는, 어떤 기준축을 기점으로 해서, 프로파일 커브가 이렇게 회전하는, 어떤 명령어, 그거를 이제 리볼브라고 합니다. 주로 뭐, 찻잔이라든지, 뭐, 와인잔, 뭐, 그릇, 어떤 회전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물체들을 만들 때 주로 많이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프론트 뷰에 와서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일단 그리드 스냅은 켜주고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커브, 그쵸?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Y축을 기점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화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병을 만들 때 특히 회전체 같은 경우는 탄전시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를 그려서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요. 두 번째 포인트도 그러니까 나란히 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이 가운데가 회전을 했을 때 꼬이지 않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꼬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포인트와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는 항상 나란히 찍어주시고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대로 그려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와서 약간 움푹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포인트 편집할 때는 그리드 스냅을 꺼주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F10을 누른 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자, 두께를 보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면 커브가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조금 더 넓게 해볼까요? 네. 자, 포인트 편집이 끝났으면 자, F12를 눌러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축이 되겠죠. 그럼 여기 Y축을 기점으로 해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O 스냅에 있는 엔드, 그쵸? 엔드 스냅을 체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리드 스냅을 켜주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자, 먼저 커브를 미리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선택을 해 놓은 다음에 리볼브를 실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축을 이제 스타트를 잡아주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엔드 스냅을 이용해서 잡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Y축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 수직선은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그려도 되고 위쪽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하시려면은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편하다라는 거죠. 자,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앵글이 보통 우리가 각을 표시할 때 0도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0도이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바퀴가 이제 360도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어떤 꽃병 같은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브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리볼브 클릭, 그 다음에 엔드 스냅 또는 그리드 스냅을 이용해서 Y축을 기점으로 해서 Shift 키를 이용해서 클릭을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스타트 앵글 저기 커맨드에 보면은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엔터만 이렇게 치시면 이와 같은 꽃병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리볼브를 줄 때, 내가 원하는 회전 각도를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리볼루션 이 앵글 이 값에서 지금 36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뭐 만약에 180도만 돌아가라. 예, 그러면 이렇게 180도만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다시 또 리볼브. 자, 스타트 앵글이 0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보면 풀 서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풀 서클을 이용을 하시면 360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회전체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저번에 예전에 우리가 레코드 히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레코드 히스토리를 이제 켜놓고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면은 이 원본이잖아요, 얘가. 그래서 얘는 이제 부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체가 만들어지는 그 서피스 형태를 이제 칠드런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칠드런, 예, 자식. 예, 그래서 자, 리볼브를 적용을 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레코드 히스토리가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360 되어 있으면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그렇죠? 엔터. 자, 그러면 레코드 히스토리가 이렇게 이제 다시 비활성화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커브를 F10을 눌러서 포인트를 이렇게 편집을 해보면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가 확인이 되죠. 예, 그래서 포인트를 이렇게 보면서 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가 그런 역할을 해요. 어떤 수정을 할 목적으로 작업을 한다면은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놓고 작업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지금 만들어진 이 물체의 F10을 이렇게 눌러보면요, 지금 자, 탑에서 바라보면은 자, 포인트가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포인트는 4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대각선까지 포함된 게 아니라 4개, 4개만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편집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 포인트를 잠시 요 커브를 잠시 지우고 출발할게요. 자, F10. 그래서 이 포인트를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포인트의 개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약간 날렵하게 뭔가 깨지는 듯한, 그쵸? 여기가 약간 부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포인트의 개수가 너무 적어서 그렇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피스 툴에 리빌드 서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리빌드 서피스를 이용해서 포인트의 개수를 재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U는 이제 가로 형태라는 거고 V는 세로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U 방향으로 10개, V 방향으로 10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프리뷰를 이제 지금 뭐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자, 일단 한번 OK를 해볼게요. 자, OK를 하시면은 이렇게 F10을 눌러보면 포인트가 이렇게 10개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많이 지금 포인트가 줄어서 형태가 좀 많이 바뀌었네요. 포인트를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개 가지고 올렸어요. 자, 그쵸? 30개 정도 주니까 조금 모양이 나오네요. 자, F10. 그래서 뭔가 여기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편집할 부분들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눌러주고 이렇게 스케일을 적용을 해준다면 뭐 이런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럼 여기 밑에 한번 빼볼까요? 컨트롤 키 눌러서 해제를 하고 위에만 잡아주고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뭐 이런 모양으로
편집이 가능하다. 그쵸? 자, 그러면 원두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울게요. F11. 자, 다시 한번 그 리볼브를 적용을 하시는데요. 여기까지는 아까와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근데 요 가로 안에 그 디포메이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디포메이블은 그 변형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얘가 노로 되어 있어요. 그럼 yes로 이제 바꾸게 되면 그 포인트 카운트가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회전을 했을 때 그 포인트 회전할, 그러니까 어떤 편집할 그 포인트의 카운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현재 10으로 돼 있잖아요. 물론 내가 이거를 클릭을 해서 원하는 개수를 정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일단 엔터를 쳐볼게요.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이 물체 잡고 F10을 누르면 포인트가 이렇게 10개로 만들어지는 상태로 작업이 된다.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아까 했던 방법으로 뭐 이 부분들을 또 다시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한번 당겨 볼게요. 자, 그리고 완성됐으면 F11. 네. 자, 렌더로 한번 볼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리볼브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이런 회전체를 뭐 만들고 또 이렇게 편집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자, 잊지 마시고요. 자, 다른 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뭐 그릇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커브가 있어야 되겠죠. 자,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자, 그리드 스냅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첫 번째 포인트를 찍었으면 두 번째 포인트는 나란히 찍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란히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래서 F10을 눌렀을 때 그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도 이 끝에서 두 번째도 이렇게 같은 좌표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편집을 할 때는 그리드 스냅을 꺼주시고 모양을 다듬어 줍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요, 그 포인트 F11 눌러서 일단 해제를 해주시고, 그 레코드 히스토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활성화 시켜 주신 다음에 그 리볼브를 실행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리볼브를 자, 끝에서 수직으로 그려주시고, 자, 엔터,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밥그릇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언제든지 모양을 편집을 해서 그 결과물을 다시 한번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자, 쉐이드 모드로 다시 한번 바꿔 볼게요. 약간 뭐 길쭉하게 아니면 옆으로 갈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리볼브에 대해서 일단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뭐 와인잔 스타일의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F11 누르고요. 자,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볼브를 활용해서 그 냄비 뚜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이제 둘러보다가 그 주방 쪽에 있는 지금 이제 냄비 뚜껑이 보이길래 그 한번 냄비 뚜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냄비 뚜껑에 이제 손잡이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리드 스냅을 켜주시고, 자, 여기 위에서, 자, 탄젠시, 아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나란히 유지를 해주신 다음에, 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손잡이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손잡이는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이거는 이제 위로 좀 올라갈게요. 또 계속해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네, 여기까지 좀 바짝 올려야 되겠네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그 커브 툴에 있는 그 옵셋, 그쵸? 예, 옵셋 커브를 이용해서 두께를 적용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스턴스를 눌러주고요. 자, 유리의 두께를 적용을 해줍니다. 좀 두껍네요. 0.5. 그래서 안쪽으로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랑 이제 맞물려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얘를 좀 편집을 할게요. 그리드 스냅은 이제 꺼주신 다음에, 자, F10을 눌러주고, 자, 여기와 기울기가 비슷하게 모양을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F10.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막아주면 됩니다. 자, 막아주는 거는 뭐 커브를 이용해서 막아주셔도 되고요. 자, 엔드 스냅. 자, 그리고 여기는 조인을 해줍니다. 그렇죠? 컨트롤 J 또는 여기 조인 버튼을 눌러주셔도 돼요. 또 F10. 자, 여기도 F10. 예.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좀 포인트가 좀 많이 부족하네요. 그쵸? 예. 여기다가 이제 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자, 인서트 도트 추가를 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편집을 해줍니다. 예,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좀 더 길어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를 끝에를 이렇게 둥글게 이제 막아주는 이제 상황이 생겼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직선으로 우리는 막을 것이 아니라 둥그런 형태로 이제 막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서클의 툴바를 꺼내게 되면은 그 중에 그 탄젠트 투 3 커브라는 그 명령이 있어요. 요거는 그 세 개의 커브를 이용해서 원을 만드는 명령어인데, 자, 그 예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커브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쵸? 예. 또는 뭐 사각형도 하나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탄젠트의 형태가 이렇게 띄게 됩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보이죠? 예, 이런 거를 이제 탄젠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탄젠트, 탄젠트 이런 식으로 이런 원을 만드는 게 탄젠트 2, 3 커브다. 자, 여기도 지금 여기는 이제 커브가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작동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꼭 세 개의 커브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두 개 이상만 있으면 다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을 한 다음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크기를 정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쵸? 다시 한번 하나, 그 다음에 둘. 그래서 원하는 크기 나왔을 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내가 정확하게 레디우스 값을 알고 있다. 그럴 때는
탄젠트 레디우스라는 이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네, 둘,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치수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2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좀 많이 크네요. 다시 한번. 네, 하나, 그 다음에 둘, 레디우스 값, 뭐 0.5. 네, 이런 식으로. 그쵸?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다가 이 명령을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그 다음에 탄젠트. 네, 그쵸?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를 이제 정리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또 혹시 뭐 못 볼 수도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클릭. 자, 하나, 그 다음에 둘.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네. 자, 전체를 잡고요. 자, 여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명령은 이제 트림이라는 명령입니다. 트림. 그쵸? 예, 트림은 이제 일종의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그래서 트림을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커브를 다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트림 명령을 실행을 한 다음에 이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현재 트림이 된 곳은 이렇게 끊어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컨트롤 J를 눌러서 조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동시에 다 잡아서 회전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피스 툴에 있는 자, 리볼브 또 수직 클릭 자 360도 돌아가야 되죠. 지금 여기 디포메이블이 yes로 되어 있는데 꼭 yes를 할 필요는 없어요. yes는 그 편집을 할 목적으로 할 때만 사용하시면 되고 평상시에는 디포메이블이 no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엔터 치시면 다음과 같은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뭐 재질을 한번 넣어볼까요? 렌더드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검정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머티리얼에 가서 여기 재질 클릭, 그 다음에 뉴 머티리얼, 플라스틱, 검정색. 자, 반사가 좀 많이 들어갔죠. 그쵸? 예. 그럼 여기는 이제 투명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또 머티리얼 그 다음에 여기 유리가 있네요. 그쵸? 예. 글래스 재질을 적용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뚜껑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유리에 대한 여기 이제 굴절이 나오는데 유리는 굴절률이 1.4에서 1.7 정도 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물은 1.33을 씁니다. 물. 그다음에 유리는 1.4에서 1.7을 써요. 요 사이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3D 스튜디오 맥스 같은 경우는 유리가 보통 기본값이 1.6으로 되어 있는데 라이노는 1.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뭐 1.5나 1.6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2.4.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를 만들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와인이라든지 그쵸? 뭐 와인에 담긴 뭐 와인잔 뭐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겠다. 그럴 때는 둘 다 투명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어떤 IOR,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굴절률입니다. 굴절률. 그래서 물은 1.33, 유리는 1.5, 1.6. 그 정도 선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그 편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편집을 할 목적이라면은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뭐 F10을 눌러서 이렇게 다시 한번 편집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리볼브 요거만 해볼게요.
자, 여기 유리 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요걸 그냥 바로 적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렌더 여기 지금 바탕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이게 또 잘 안 보이네요. 그쵸? 예, 그래서 스탠다드 그 탭을 눌러 주시면 여기 렌더 세팅이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면 이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냄비 뚜껑을 이제 한번 이제 만들어 봤고요. 자, 화면 정리하고요. 자, 그래서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냄비 뚜껑을 이제 모델링을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그 서피스 툴에 있는 그 레일 리볼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일 리볼브는 리볼브랑 약간 차이가 있다면 가운데의 기준축을 회전하는 건 맞아요. 커브를 이렇게 회전을 해서 모양을 만드는 건 맞지만 레일이 추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레일. 자, 레일은 자, 그러면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뷰에 와서요. 그 커브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걸 이제 레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일. 예,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F10.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대충 만들어 주세요. 네, 그리고 자 F11. 자, 가운데에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리드는 잠시 F7. 여기 펑션 키 F7을 눌러서 잠시 그 그리드는 사라지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여기 보면 그 싱글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 싱글 포인트는 그냥 우리가 그 어떤 모델링을 할 때 좀 도움을 많이 주는 명령어니까 가끔 사용하면 좋아요. 이거는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할 때 많이 써요. 표시. 그래서 뭐 나는 여기 이 커브의 가장 높은 지점을 나는 한 이 정도에다가 삼겠다. 그래서 포인트를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뷰에 와서 자, 가장 높은 지점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 이 가운데의 포인트를 꼭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요, 그, 자, 여기 포인트를 이제 그렸으니까 이 스냅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오스냅에 있는 이 포인트를, 자, 엔드는 잠시 끌게요. 그래서 포인트를 켜놓고 이렇게 마우스가 다가가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달라붙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 탑뷰에 와서 그 이쪽으로 이제 커브를, 프로파일 커브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레일을 따라갈 커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자, Shift 키를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포인트를 잡아주시고요. 하나, 둘, 자,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이제 붙어야 되는데 그 스냅이 바로 니어 스냅입니다. 니어. 니어는 이제 근처점이라고 그래요. 근처점. 그래서 니어 스냅을 켜주시고 여기서 달라붙게 해주시면 돼요. Shift 키를 이제 눌러주는 게 아니라 이제 Shift 키를 이제 떼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포인트 커브 실행을 해주신 다음에 자, 클릭.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까지는 Shift 키를 눌러주세요. 하나, 둘, 그 다음에 Shift 키를 떼고 마지막 여기 꼭 약간 삐뚤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똑바로 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대충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아크의 형태가 되죠. 그래서 라이트 뷰에 또 와서 F10을 눌러주시고 이거는 이제 탄젠트가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이것도 이제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이제 회전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포인트는 절대로 높낮이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평으로.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도 되고 상관이 없고 이렇게 해도 돼도 상관이 없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얘도 그 뭐 탄젠트를 유지를 해서 좀 약간 깔끔한 형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요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이쪽 포인트에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그럼 달라붙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뒤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주면은 탄젠트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도 탄젠트, 여기도 탄젠트. 예, 여기 이제 모양이 조금 안 맞네요. 그럼 여기 insert note 명령으로 점을 하나 추가해서 가운데 모양을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11. 자, 그래서 도면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다시 서피스 툴. 자, 레일 리볼브. 여기 리볼브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 프로파일 커브를 셀렉트 하라고 뜨죠. 자, 요게 바로 프로파일 커브예요. 또 바로 또 물어봐요. 레일 커브를 셀렉트 해라. 이게 레일. 그리고 다시 축을 수직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트 뷰에서 이렇게 Shift 키 눌러주시고 수직선을 그려주시는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수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니어 스냅이 켜져 있다 보니까 좀 축이 휘어져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아예 그냥 관통을 하든지 아니면 위쪽을 주든지 아니면 짧게 다른데 달라붙지 않게 니어 스냅이 작동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클릭. 자, 다시 쉐이드 모드로 바꿔서 확인해 보면 이게 바로 레일 리볼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응용을 해서 그 별 모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탑뷰에서 F7을 눌러주시고요. 자, 별은 여기 스탠다드 툴바에 폴리곤이라고 이제 써져 있잖아요. 이 명령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바를 바깥쪽으로 빼내 주시고요. 자, 여기 스타가 있어요. 스타.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의 센터를 물어봐요. 그래서 0 엔터 0을 주면은 이렇게 가운데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넘 사이드를 현재 혹시 뭐 6이나 다른 뭐 3이나 뭐 그런 숫자로 되어 있다면 여기를 클릭을 해서 5로 바꿔주세요. 5.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대충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 다시 또 클릭.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각형 이제 별이 만들어졌고 이 모서리를 이제 둥글게 이제 한번 바꿔야 되겠죠. 그 커브 툴 탭 자, 눌러주면 거기에 네 번째 필렛 코너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의자 만들기 할 때 이미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자세한 설명은 일단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필렛 코너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엔터. 그러면 필렛 레디우스를 얼마를 줄 것이냐. 지금 이제 5로 되어 있네요. 그냥 5로 너무 많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뭐 한 3. 네. 그래서 3 정도 주고 자, 이렇게 약간 둥그런 형태의 이제 별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했던 것처럼 꼭 가운데의 포인트를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바로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자, 이거는 이제 그리드 스냅이 이제 켜져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높이를 프론트 뷰나 라이트 뷰에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프로파일 커브가 그리기에는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안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트 뷰에서 하시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라이트 뷰에서 높이를 지정해 주시고 또 다시 탑 뷰로 옵니다. 탑. 물론 여기서 그려서 나중에 편집을 해도 되긴 해요. 그럼 여기서 바로 그려볼게요. 모양을 이제 잡아야 되니까 Shift 키 눌러서 클릭, 뭐 클릭, 클릭. 자, 여기다가 니어 스냅으로 잡아줍니다. 클릭. 그리고 자, F10. 자, 너무 좀 높은 것 같네요. 좀 약간 높이를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탄젠트를 활용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 포인트를 이쪽으로 갖다 놓고요. 다시 뒤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탄젠트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간 커브니까
자, 그리드 스냅을 잠시 끄고요. 예, 모양을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11. 자, 그럼 이제 프로파일 커브와 그 다음에 레일 커브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서피스 2를 눌러서 아까 했던 방법으로 자, 레일 리볼브.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 커브 셀렉트, 그 다음에 레일 커브 셀렉트. 자, 축. 예, 여기죠. 예, 엔드 스냅으로 잡아주시면 돼. 엔드. 그래서 엔드를 켜놓고 여 끝에서 Shift 키 눌러서 수직선을 이렇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짧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예,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아래쪽에 그 면이 열려 있는데 아래쪽 면을 혹시 막고 싶다 그러면은 그 평면호를 무조건 막는 그 명령어는 그 솔리드 툴에 있는 케플레너 홀이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예, 물체 선택하고요. 그냥 케플레너 홀 예,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예, 이렇게 뚜껑이 막히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이 모서리도 둥글게 예,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필렛 엣지 그래서 뭐 기본가 1.0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별 모양의 리볼브를 이제 한번 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리볼브를 활용하면요, 이렇게 어떤 이렇게 뭐 그릇,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뭐 그릇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지워주고요. 약간 또 다른 스타일의 또 리볼브를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약간 도시락 같은 예, 뭐 그런 형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사각형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센터 클릭, 그 다음에 라운드 또 클릭. 예. 그럼 이제 레탱글에 이제 센터를 물어보겠죠? 0 엔터. 그래서 그리드 스냅을 켜서요. 자, 탑에서 자,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릭. 그 다음에 그 모서리를 약간 둥글게 클릭. 네. 자, 그리고요, 또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이용해서 또 프로파일 커브를 그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또 그려줄 거예요. 그럼 여기 부분이 그 중간점이 되겠죠? 그러면 미드. 예, 그죠? 예, 그래서 미드 포인트를 켜주시고, 예, 중간점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프론트 뷰로 옵니다. 프론트. 그래서 프론트 뷰에 와서 예, 또 Shift 키 눌러주시고요. 클릭, 클릭, 클릭.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또 Shift 키 눌러서 가운데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예, 그리고 F10 확인을 해보면 이 그 모서리의 둥근 커브는 가급적이면 포인트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게 예, 좋습니다. 그렇죠? 네. 자, F11. 그래서 이제 다 또 끝났어요. 예, 그래서 레일 리볼브 명령으로 예,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오른쪽 레일 리볼브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커브 셀렉트, 그 다음에 레일 커브 셀렉트, 그 다음에 축, 그죠? 엔드 스냅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직선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예,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네, 간단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서피스예요. 서피스. 서피스는 그냥 하나의 면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두께를 뭐 부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두께를 부여하는 법. 자, 이왕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흔하게 사용하는 게 그 여기 서피스 툴에 보면은 그 offset surface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커브 툴에 보면 offset 커브가 있었던 것처럼 예,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하는 이제 명령이었잖아요. 서피스에 있는 이 offset surface도 마찬가지예요. 그 서피스를 등간격으로 이제 복사를 하는 이제 명령어인데
이 주의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옵셋 커브도 마찬가지고 옵셋 서피스도 마찬가지인데 뭐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되냐면은 최초에 우리가 어떤 커브를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예, 그랬을 때 옵셋 커브를 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옵셋 커브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R이 예, 생성이 되겠죠. 점점점점 R이 작아질 거예요. 이렇게 점 더 작아지고 예, 더 작아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가면은 더 이상 옵셋 커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얘가 어떻게 이제 해결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뭐 이런 식으로 꼬여서 나온다는 거죠. 더 이상 R을 이제 못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깥쪽으로 옵셋 커브가 실행이 되면 어차피 R이 커지니까 이 R이 점점점 이렇게 예, 커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R이 작아지는 형태로 간다면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꼬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 간격, 예, 이 간격도 중요하고요. 물론 이 R도 중요하죠.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마저 떨어져야지 그 예쁜 형태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 두 개가 이렇게 지금 일치가 안 되면 여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꼬이는 형상의 이렇게 형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거만 좀 주의를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옵셋 서피스를 적용을 하면요. 지금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화살표는 그 옵셋 방향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줄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가로 안에 보면은 여기 이제 플립올이라고 나오죠. 플립. 예, 플립이라는 거는 면을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그 화살표의 방향이 이제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럼 바깥쪽으로 면이 형성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안쪽으로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솔리드가 yes가 되어야지 이게 이제 막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솔리드가 yes. 자, 디스턴스는 1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값에 1만큼의 그 필렛이 먹으라는 뜻입니다. 일단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자, 엔터를 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면이 막 이렇게 꼬이는 거 보이죠? 네, 그렇죠? R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우리 눈에는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면이 이렇게 겹쳐져서 예,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뭐 혹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예, 발생이 돼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수치를 그러니까 디스턴스 예, 디스턴스의 수치를 더 작게 예, 적은 수치로 주던지 그쵸? 예, 조금 이제 좀 풀어진 것 같죠? 더 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예, 0.2로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예,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보면 이제 면이 꼬이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두께가 좀 얇아졌어요. 그쵸?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그런 것들을 염두하고 예, 이런 어떤 두께까지 있다고 했을 때는 이 R을 잘 생각을 하고 모델링 해야 된다는 거죠. 바깥쪽으로 한번 쳐볼까요? 자, 플립올, 솔리드 예스, 그 다음에 디스턴스는 예, 뭐 1로 한번 쳐볼게요. 아주 두껍게. 자, 엔터. 자, 그러면 뭐 여기 좀 오류가 있네요. 예. 좀 많이 값이 센데 한 0.5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아이고. 여기서는 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번에는 그 여기 보시면 그 쉘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쉘. 쉘 클로즈드 뭐 폴리설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뚜껑을 막아주고요. 일단은 이렇게 뚜껑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뚜껑이 막힌 상태에서 이 쉘이라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어요. 쉘은 이렇게 조개 껍질 같이 이렇게 얇은 두께를 가진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을 한 다음에 뚜껑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 닫혀진 폴리서피스로부터의 페이스를 선택을 하면 제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께가 현재 1인데 요거를 좀 0.5 정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면을 위에 뚜껑을 선택을 하시고 자 엔터를 치고 자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두꺼운 값을 주게 되면 안쪽에 이렇게 면이 꼬이는 현상이 발생되니까 그것도 주의해서 두께를 잘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쉘의 두께를 0.2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0.2 그 다음에 뚜껑 선택 다시 오른쪽 버튼 또는 엔터 그렇게 해서 렌더로 보면 이렇게 해서 잘 모양이 나왔죠. 그쵸? 그래서 어떤 쉘을 같이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물체의 두께를 주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이 뚜껑을 좀 부드럽게 막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서피스에 그 옵셋 서피스를 우리가 이제 줬는데 그 솔리드가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솔리드가 만약에 노예요. 그 디스턴스는 뭐 0.2로 주고 안쪽으로 이제 처리를 할게요. 자, 엔터를 치면 자, 확대를 해보면은 지금 뚜껑이 아까는 이제 막혀 있었는데 현재 얘는 물체가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그쵸? 말 그대로 옵셋 서피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뚜껑이 닫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 마무리는 블렌드 서피스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블렌드 서피스는 A면의 엣지와 그 다음에 B면의 엣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또 간단한 그 예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 이런 커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면과 여기 면을 부드럽게 이제 이어주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블렌드 서피스예요. 이제 탄젠시가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렌드 서피스를 이용해서 여기에 엣지, 여기 엣지. 그러면 어떤 그 형태로 이 블렌드를 적용을 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지션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직선 형태로 막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시, 그렇죠? 나는 2번을 포지션으로 하겠다. 그럼 여기 약간 직선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블렌드 서피스를 사용한다라는 의미는 대부분 탄젠시의 형태로 작업을 많이 어떤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탄젠시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커브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G3, 그 다음에 G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이 결과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탄젠시로 많이 하니까 탄젠시로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물쇠를 락을 걸어서 그러니까 그 첫 번째와 그러니까 1번과 2번에 그 어떤 이렇게 이렇게 텐션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얘를 끄면 이렇게 따로따로 제어가 된다라는 거죠. 기본값은 똑같이 1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OK를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조인을 눌러서 하나의 물체로 만들어주면 된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럼 여기 도시락의 이 뚜껑도
블렌드 서피스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자, 자, 블렌드 서피스를 적용을 하고요. 클릭, 클릭. 지금 여기가 끊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블렌드 서피스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이렇게 한 번에 엣지가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택이 안 되고 있죠. 블렌드 서피스를 적용을 하면 요 가운데 옵션 안에 그 체인 그 엣지가 있어요. 그래서 체인 엣지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그 옵션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거기에 오토 체인이 노로 되어 있으면은 그 엣지가 이렇게 끊어져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 오토 체인을 yes로 해주세요. yes. 예, 그러면은 한 번에 이렇게 엣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엣지 선택.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뜨는데 여기가 바로 심이라는 뜻이에요. 심이라는 거는 이음새입니다. 이음새. 그래서 엔터를 이렇게 치면은 자, 탄젠시 그렇죠?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둥그런 형태로 막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높이가 너무 높다. 그러면 자물쇠를 걸어 주시고 이렇게 높낮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OK를 해주면 예, 이런 결과물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인까지 해주시면 예, 이렇게 완성된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리볼브를 활용해서 이렇게 어떤 그 도시락 뚜껑 예, 뭐 그런 형태까지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리볼브는 제일 많이 또 등장하는 그 첫 번째, 특히 서피스 툴에서 첫 번째 관문에 나오는 그 명령어니까 특히 리볼브는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물론 익스트루드도 마찬가지고 리볼브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서피스 툴에 있는 이 모든 명령어 요것만 익히신다면 웬만한 어떤 그 모델링은 다 가능하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리볼브와 레일 리볼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